김씨가 탈북한 시기가 18일입니다. 재입국한 시점이 18일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군 당국에도 18일에 CCTV가 찍혔습니다. 근데 북한 정부가 발표한 시간은 26일. 왜 이런 긴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왜 긴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데일리 NK가 28일 날, 28일 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탈북민 월북 사건의 전방부대 발칵, 중앙합동검열조가 파견되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월북한 사건이 지금 최전방 지대를 담당하는 2군단, 4군단 전방 부대들의 중앙에 합동검열조사가 파견된 것을 알려졌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2군단과 4군단이 관할하는 최전방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가 매설되었거나 고압선이 깔린 특정 지역만 CCTV 등 장비가 설치돼 있어 사실상 군인들이 경계 근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북한군이 탈북민이 개성시 보위부에 체포되기 전까지 지금 경계를 뚫을 때 발견한 게 아니라 개성시 안에서 보위부한테 친구 집에 운둔해 있는 이 월북한 탈북민을 북한 보위부가 발견해서 체포될 때까지 군 당국이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 군에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에요.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그 민경부대 주둔 초소 지역이나 이에 따라서 해당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사령부, 중앙당 조직 지도부, 성원 20여 명이 구성된 합동검열조가 지금 2군단하고 4군단에 동시에 검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여파가 2군단하고 4군단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디까지 미친다? 네, 앞으로는 1군단과 5군단에도 미치고 국경경비 총국에도 미칠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3년 전에 탈북했다는 사실도 이때 처음 알았고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월북한 사람을 자꾸 보니까 3년 전에 탈북했대요. 3년 전에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서 유튜브에까지 나왔는데 지금 북한은 이 사람이 월북한 다음에 알았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방송에 나오면 북한 가족이 다 죽는다라는 논점을 어찌 보면 흐려지게 하는 또 다른 부분이겠죠. 다음에 국경용선 지역에는 당자금을 들여서 조밀한 간격으로 기재를 설치해 탈북자나 침입자를 막겠다고 하지만 분계연선 지역에는 장치와 체계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문제점에서 다시 수면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합동검열조는 내달 5일까지 당의 결과 보고를 올린다는 입장으로 지금 검열을 진행하고 3년 전 월남 탈북할 당시 이 기사에서는 월남이라고 했는데 탈북할 당시에 최근 귀향을 해당 지역과 시간 근무했던 민경부대 처벌까지도 지금 이어질 걸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총책임자 2군단장이나 정치보위부장이나 이러한 주요 지휘관들의 책벌은 면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번 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다면 최전방 부대들에서는 초소 잠복 초소 문제라던가 참호 전투 문제 그리고 포 진지 근무 경각성 문제가 물새 틈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기존에 2~3시간 간격을 두던 구간별 근무 순찰조는 1시간에 한 번으로 더욱 긴밀하게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북한 역사상 재입국자 문제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리기는 최초이고요. 여기에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문제는 해당 북한군에 엄청난 분위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북한 내부 결속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결속이냐? 북한 내부에 흔들리는 북한 경제, 코로나 상황에 가장 민심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각으로 해서 이번 사건 문제로 해서 이 문제를 잡겠다는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로 해서 코로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겠다 이런 의도로 내부 민심과 군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가장 강력히 비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탈북민들 같은 월북한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7월 17일 지인 차량을 타고 강화도에서 강화도 월곶 인근 배수로로 그 밑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보다 더 좋은 장비를 설치한 것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죠. 북한 이자 기사를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북한 이자 기사에서 보게 되면 지뢰 매설이라던가 이런 특정 지역에만 CCTV가 설치된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직접 근무소입니다. 근데 웬만해서 월북한 이러한 사건을 그들이 개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3일 동안 휘둘 정도로 월북한 탈북자가 3일 동안 휘어돌 정도로 놔뒀다가 늦게야 발견한 건 북한군에서는 처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틀었고 지금 아까 그 댓글을 올리신 분은 잠깐 얼핏 보니까 북한 이슈가 제가 상당히 정보가 느리다라고 말하는데 북한 정보를 직접 가져와서 방송하시는 분들의 방송하고 저는 다른 방송입니다. 저는 그걸 위주로 애초에 방송을 안 합니다. 왜?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의 이슈에 저는 솔직히 그런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정보가 느리다라는 거는 지금 제 방송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현재 북한의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 것을 한국 이슈하고 결합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안보 시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팩트로 저는 분석하는 방송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이슈를 북한 정보통이 있어서 실시간 가져다가 방송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방송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방송을 분명히 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본론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이자 데일리 NK 기사를 봤을 때 데일리 NK 기사에서는 지뢰 매설이라던가 특정 지역에만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100% 북한 군인들이 인력으로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계 근무를 뚫고 개성시 안에까지 들어가서 휘젓다가 늦게야 발견된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까지 직접 등장했고 중앙당 비상 확대 회의까지 지금 직접 진행한 것이 이번 문제의 가장 핵심 문제인데, 언론은 지금 엉뚱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 이 문제가 왜 지금 현재 이번 방송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월북한 탈북자 때문에 DMZ 경계 실패 원인이 남북한이 예민해 있다. 서로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탈북하는 DMZ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은 그동안 많이 발견했고 그 안에까지 들어왔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GDP 안에까지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 발견한 상태입니다. GP 초소하고 GDP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북한 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성시 안에까지 들어간 걸 발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도 북한보다도 CCTV가 상당히 최첨단의 전자기기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했습니다. 최전방에. 이것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최전방의 어떠한 최신 장비, 이러한 장비를 하면서 군 병력을 감축을 하면서 CCTV가 많이 배치됐습니다. 이 부분 많은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죠? 이번 이슈에서 가장 가려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에서 이번에 발칵 뒤집혀져서 김정은까지 나서서 국무회의 회의를 하게 된 가장 쟁점의 문제는 북한의 DMZ를 뚫고 최전방 그 민경 초소를 뚫고 개성시 안에까지 돌아다니는 탈북자를 발견한 건 이번이 최초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칵 뒤집혀졌고, 그러한 문제가 북한 지뢰 매설이라든가 특정 지역에만 CCTV를 설치하고 최전방 전 지역을 거진 군인들이 인력이 실시간으로 근무서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고, 한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국하고 북한의 경계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 다른 점은 바로 한국은 CCTV다 최전방 최신 장비에 많이 의존되어 있고 군 병력 감축이라는 정책 때문에 병력이 상당히 감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뭐냐? 무장을 진 군인들,
실탄 장전을 다 하고 무장을 진 군인들이 근무를 서는 거하고 최신 장비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장시간 근무를 서는 군인하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군과 안보 문제 얼마나 서울이 하고 군 감축 축소라고 계속 말한 결과가 오늘날 이 결과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DMZ로 월북 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어찌 보면 팩트를 제대로 언론이 지적해서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가려졌다는 것이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을 튼 가장 안타까운 이슈의 팩트 중심이고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사건이 꼭 터지면 그런 환경을 조성한 원인 제공자들, 정치권이나 정책이나 뭐 정부나 이런 제공자들은 완전히 다 묻혀있고 현장에서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근무를 서기 위해서 피 터지게 일하는 군인들이 지금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군 병력 감소, 군 축소 감소, 그래서 최전방 지금 강원도 일대의 사단들 해체된 문제 국민이 다 아는 문제 아닌가요? 지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최신 장비에만 의존되어 있고 군 병력이 감축돼서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작은 인원에서 피 터지게 어디 그 감시 장비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근본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을 진 군인들이 장전한 무기를 지고 장시간 경계 근무를 서는 것하고 발전된 최신 장비를 믿고 그 모니터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믿는 이런 정책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가장 잃지 말아야 되는 거 뭐냐? 경계와 안보의 경각심을 스스로 가장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할 대신에 무언가에 홀린 듯이 계속 모두가 안일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안보라는 이슈를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슈가 터졌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과연 이거는 최전방에 있는 지금 이 문제의 경계를 담당한 군인들의 책임만 우리가 물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 그들에게도 일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군인으로서 나라의 최전방을 책임진 군인으로서의 책임 의무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당국자들이나 정책자들이나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일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군 감축 문제, 병력 감축 문제 과연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잠복 근무의 특성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하는 걸로 제가 방송을 마치는데요. 잠복 근무의 특성상 장기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심리적 문제는 긴장을 푼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인데 그 자세와 환경은 이런 긴장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조건 여부가 된다는 거죠. 그 조건 여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러한 군 정책 관련된 이슈 그리고 현재 나라에서 평화 통일을 말하지만 안보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라는 부분에 이러한 정책 실행이 그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병사 시절 때 북한군 병사 시절을 제가 잠복 근무를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DMZ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병사 시절 경수로 지역에서 제가 잠복 근무를 섰다고 지난 방송들에서 상당히 많이 방송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들에서 말했다시피 병사 시절 때 제가 잠복 근무를 설 때 저는 밤고양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밤고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근무 시간이 졸지도 않았고 순찰대 발견도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제가 근무 서는 시간에 순찰대가 자의적으로 먼저 들어간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그러한
국무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군인으로 당시 저는 불렸고, 그래서 표창 휴가도 제가 다녀왔댔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제가 근무를 설 때 저를 가장 예민하게 했던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 제 눈앞에서 무기 오발 사고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사 때 신입 입대해서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신입병사가 근무소고 들어와서 끄덕끄덕 절면서 무기 장전 이걸 하다가 오발 사고를 그 자리에서 빵 하고 터뜨렸어요. 그리고 북한군에 가상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교육을 많이 받은 게 오발 사고 관련된 교육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많이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기 실탄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구나. 어찌 보면 그런 긴장감 때문에 제가 가장 근무 시간에 제일 제가 긴장하게 근무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시적으로 실탄 30발 내가 쥐고 있는 무기에만 장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탄창에도 실탄이 다 장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저를 그 근무 환경에서 제일 긴장하게 근무 서게 했던 그러한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장시간 근무는 상당한 인간의 한계를 부르는 일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근무를 썼어요. 바닷가에서는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 앞에는 파도가 치고 그리고 기차가 다닙니다. 그 소나무 숲 바로 뒤에는 기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야 될 청각은 파도 소리, 그 다음에 송전나무 숲이 바람에 막 움직이는 그 바람 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 이 소리를 제가 다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극도로 예민해 있는지 몰라요. DMZ라는 최전방을 지키려면 최신 장비에만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신 장비는 보조 역할이지 실제 근무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최신 장비의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 근무를 서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소리인데 이 청각이 얼마나 예민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청각은 상당히 예민해 있거든요. 잘 때에도 바스락 소리 나고 저희 남편이 화장실 가는 소리도 팍팍 깨나고 일어나서 어디 불빛이 하나만 있어도 저는 가장 예민하게 깨납니다. 그게 그 잠복 기간 동안에 잠복 근무소는 북한 군 생활 동안에 제 몸에 뱉던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불면증에 상당히 시달리는데 최전방이라는 근무를 서기 위해서는 최신 장비 CCTV로 그것을 잡는 거는 엄청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부분을 군 관계자나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분들이 좀 다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이제는 평화를 해야 된다.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군병력 감축,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군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신 장비. 제가 가상 군에 가서 육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군 부대에 방문하게 되면 제가 가장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최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장비를 오리지널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장비가 없을 때 방법을 그런 건 지금 현대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런 거 현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실존이 특히 군 병력은 인력은 최전방 인력만큼은 우리가 유지해야 될 군 병력이라는 겁니다. 최전방 부대들만큼은 감축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의 실태에서 병력 부족이 대폭 감소라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서 강원도 최전방 부대들이 해체된 부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첫째로 군 감축, 병력 감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최신 장비로 무장하기 위해서 이 병력 감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행하는데 이것을 또 무조건 군에만 책임 물을 수도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병력 감축 문제가 평화통일이라는 문제도 나왔지만 저출산 문제도 나왔다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너무 일찍이 시행했다는 거죠.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군인들이 입대하는 인력이 대폭 감소할 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더라도 지금 당장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전방 부대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전방 부대들의 북한하고 한국의 그 경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북한은 최전방의 이러한 최신 장비들이 열악한 조건도 있지만 최신 장비 의존보다도 그들은 오리지널 인력의 의존을 상당히 더 많이 한다는 거. 그러나 한국은 인력의 의존을 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최신 장비에 너무 의존을 하면서 인력의 조건을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너무 일찍이 감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남과 북의 경계점에서 이번에 가장 실패 원인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먼저 다 들어가서 경계 처소에서 웬만해서 다 걸렸는데 계속 안에까지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 게 이번이 최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발칵 뒤집힌 거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의 경계가 실패됐다라고 말하는데 군의 경계가 실패되기 전에 병력 감축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실시간 방송 이 시간 선정을 제가 또 오늘은 또 잘못한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왜 모두 저녁 8시, 밤 10시 이때 하나 했더니 지금이 제일 바쁜 퇴근 시간들이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영상 편집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나니까 영상 편집 시간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영상들을 제대로 좀 편집해서 이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분인지 노랑 기질님이 두 번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영상들을 분석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